안녕하세요. LP코입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LLM은 훌륭한 도큐멘트 랭커다. 논문의 제목은요. Large Language Models are effective test rankers with pairwise ranking prompting입니다. 그래서 텍스트 랭킹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보통 이제 RH 태스크에서 예를 들자면 레그 태스크에서 예를 들자면 처음에 문서를 BM25 같은 가벼운 모델로 쿼리와 관련된 문서를 갖고 오고요. 그때 한 많은 양의 문서를 갖고 옵니다. 근데 아무래도 그 위키피디아 안에는 맨날 레그 실험할 때 기준으로 해서는 거의 뭐 21만 개가 넘는 양의 문서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 무거운 모델들로 갖고 오긴 힘드니까 BM25 같은 가벼운 모델로 갖고 온 다음에 리랭커라든가 아니면은 뭐 댄스 리트리버나 아니면은 슈퍼바이스드 랭커들로 다시 한번 도큐멘트를 랭킹한 다음에 그거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있는 태스크가 텍스트 랭킹 태스크입니다. 근데 현재 연구되고 있는 내용 중에는 라지 랭귀지 모델을 텍스트 랭커로서 사용하려는 시도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논문 전까지는 LLM으로 텍스트 랭킹하는 것이 물론 성공적이었지만 그거는 LLM을 딱 특별히 뭐 학습을 시킨다거나 그 랭킹 태스크에 맞게 학습시킨 게 아니라 강력한 일반화 능력으로 인해서 언스퍼바이스드로 프롬프팅만으로 LLM이 텍스트를 랭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여전히 이제 GPT-4 같은 아주 좋은 모델을 사용해서 랭킹을 해야 하거나 아니면 슈퍼바이스드 랭커들보다 그렇게 크게 이 연구 전까지는 능력이 그렇게 좋지 못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GPT-4 같은 강력한 모델을 쓸 때는 굉장히 코스트 측면이라든가 뭔가 이렇게 액세스할 때 이슈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LLM 랭킹이 왜 어려움을 갖고 있었냐면 기존에서는 이제 포인트 와이즈 어프로치들이 있었습니다. URP인가 하는 논문도 있었는데 그 전에 그 논문을 또 다음에 한번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 포인트 와이즈 같은 경우는 probability, 토큰 probability로 보통 이렇게 조정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 칼리브레이션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제너레이션 온리 이 API에서는 이 포인트 와이즈를 사용하는 것이 아무래도 리미테이션이 있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리스트 와이즈 메소드가 있었는데 이것도 그 아무래도 이 LLM 아웃풋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어, 이 랭킹 태스크를 이해하는 LLM도 있고 좋은 LLM 같은 경우는요. 못하는 LLM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리스트 와이즈도 그런 LLM의 성능에 크게 의존한다는 물론 이 나머지 것도 다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런 한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LLM의 랭킹 테스트에서 LLM을 풀리 이용하는 것을 이제 그죠 이용하고 기존의 이런 챌린지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어프로치를 제안하는 게 이 논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PRP가 뭐냐면 Pairwise Ranking Prompting이거든요. 그러니까 PRP는 앞에 리스트 와이즈나 포인트 와이즈 대신에 이 쿼리랑 그 문서쌍을 이용을 해가지고 어, 태스크의 컴플렉시티를 조금 간단하게 해가지고 LLM의 랭킹 어큐러시를 늘리고자 하는 시도입니다. 그래서 어, 이 페어와이즈 프롬프팅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방식의 API가 있다고 치면은 생성만 할 수 있는 제너레이션 API가 있고 생성과 스코어까지 잴 수 있는 스코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로짓을 본다거나 아니면은 토큰 프로버빌리티를 볼 수 있는 그런 API 같은 경우 이 두 가지 측면이 있었는데 아까 포인트 와이즈 같은 경우는 제너레이션 API에서 안 된다고 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리스트 와이즈는 스코어링을 물론 이용하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 두 가지를 둘 다 서포트하는 방법이 오늘 소개할 PRP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인트 와이즈 어프로치에서 이제 칼리브레이션을 해야 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이 PRP를 통해서
모더레이트 사이즈 LLM으로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 퍼포먼스를 벤치마크 데이터셋에서 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라저 커머셜 모델스를 리스트와이즈나 포인트와이즈 할 때보다 비교적 적당한 모델의 LLM을 사용해서 PRP를 사용하게 되면은 앞에 그런 커머셜 그 소타 퍼포먼스를 내고 있던 랭킹 방법들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PRP를 임페리컬하게 또 이 논문에서 검증을 하게 돼서 이 PRP가 랭킹 퍼포먼스를 이 커머셜 GPT-4를 기반했던 거를 이 NDCG 이게 랭킹을 잴 수 있는 그런 매트릭이거든요. 자세한 매트릭은 검색해 보시면 검색해서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랭킹에 따라서 가정치를 줘가지고 이렇게 매기는 방법인데 5% 가까이 향상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스트럭트 GPT 같은 라저 모델에 비해서 모든 랭킹 매트릭에서 뭐 거의 근접했다. 그리고 거의 그리고 10% 가까이 향상을 일으켰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세븐 BEIR 데이터셋 이것도 랭킹하는 데이터셋이거든요. 여기서도 PRP가 다양하고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다양하고 뭔가 에피션시하게 함을 입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알아봐야 될 것은 LLM이 랭킹 태스크에서 어려움을 갖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건데요. 그래서 LLM의 이 랭킹 태스크 안에서 리미테이션을 첫 번째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LLM 베이스드 랭킹 같은 경우는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냐면 파인 튠드된 스몰러 랭커, 슈퍼바이스드 랭커들을 이기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주된 장애물은 어떤 거였냐면 이 랭킹 태스크의 내재적인 복잡함 때문에 이 오프 더 쉘프 LLM에 뭔가 한계가 있어가지고 이 랭킹 테스트에 대해서 따로 이렇게 학습된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거죠. 기존의 방법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포인트 와이즈 하나가 있었고 리스트 와이즈가 있었어요. 포인트 와이즈는 뭐냐면 릴레번스 스코어를 yes, no 토큰을 통해서 이 쿼리 패스지를 줬을 때 이 패스지가 쿼리를 answer 합니까? 했을 때 이 LLM이 yes, no 하는 것을 토큰 프로바빌리티를 재가지고 하는 게 이 포인트 와이즈 어프로치였고요. 마찬가지로 리스트 와이즈는 쿼리를 줬을 때 패스지를 나열하게 되고요. 랭킹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LLM이 제너레이티드 아웃풋을 통해서 이 랭킹을 하는 게 리스트 와이즈였습니다. 그러면은 이 포인트 와이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너레이션 온리 API를 가진 뭐 GPT-4 같은 경우는 할 수가 없겠죠. 왜냐면 토큰 프로바빌리티를 봐야 되니까요. 물론 토큰 프로바빌리티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저번에 오픈AI API 써봤는데 탑 N 토큰 프로바빌리티밖에 못 봤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그 안에 yes나 no가 없으면 이 포인트 와이즈가 사용할 수가 없겠죠. 네. 그리고 얘는 앱솔루트 릴레번스를 재기 때문에 릴레이티브 오더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보고 어떤 게 더 좋냐가 아니라 어떤 그냥 한 개씩 보고 하기 때문에 이 랭킹이라는 것은 비교해가면서 정렬이 돼야 되는데 그렇다기에는 포인트 와이즈는 뭔가 한계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리스트 와이즈 랭킹의 이제 컴플리케이션인데요. 뭐냐면 리스트 와이즈는 인컴플리트하거나 irrelevant한 아웃풋이 종종 나온다고 합니다. 왜냐면 제너레이션 된 아웃풋에만 의존을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미싱 도큐멘트가 있을 수도 있고요. 반복이 있을 수도 있고 인컨시스턴시 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리고 인풋 오더에 대해서 센시티비티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쩔 때는 이 두 번째 있는 게 더 좋았다고 했다가 또 순서를 바꿔가지고 하니까 또 다른 게 좋았다고 했다가 뭐 이런 식으로 순서에 따라서 굉장히 민감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현재나의 LLM으로서는 랭킹에 대한 파인 튜닝 되거나 어떤 그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이런 태스크를 해결하는데 문제가 있었지만 이 페어와이즈 컴플리션을 LLM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포텐셜 향상을 시킬 수 있는 이런 길들을 뭔가 제시해 줄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 뭐가 관련됐는지는 파인 튜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를 수 있지만 리스트 와이즈로 됐을 때 그거를 한 번에 이렇게
뭔가 리스트와이즈의 한계상 정말 강력한 LLM이 아닌 이상은 어려울 수 있으니까 단 두 개만 비교하는 것은 LLM이 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이 페어와이즈 랭킹 프롬프팅 줄여서 PRP는 쿼리랑 이 딱 두 가지 패스지만 넣어주거든요. 넣어줬을 때 이렇게 페어와이즈 두 개 중에 뭐가 더 관련 있니? 라고 했을 때 스코어링 모드, 아까 그런 식으로, 그죠? 이런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재거나 아니면 마찬가지로 이 패스지 A라고 했을 때 네, 이 두 가지 다, 그죠? 네, 커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제너레이션 모드, 스코어링 모드 둘 다 커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PRP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문서를 비교해가지고 어떤 게 더 관계가 있는지를 본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순서를 한번 바꿔줌으로써, 도큐멘트 오더를 한번 바꿔줌으로써 이런 이 리스트와이즈 같은 경우는 이 오더에 대한 센시티비티가 있다고 했으니까, 근데 만약에 예를 들면은 그 다큐멘트가 O라고 했을 때 오피토리얼이라는 그 문서를 정렬할 수 있는 경우가 나오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단 두 가지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오더 센시티비티에 대해서도 뭔가 더 잘 할 수 있다. 이 수식은, 이 오더링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순서를 바꿨을 때 두 개가 뭐 한 번은 앞에 게 이기고, 이게 또 순서를 바꿔가지고 두 번째 게 이기면 앞에 게 더 좋은 거잖아요. 이게 뭔 말이냐면, 어쨌든 간에 비교를 해가지고 순서도 한번 바꿔봐가지고 두 번 다 패스지 A가 좋았다 하면 패스지 A가 좋은 거겠죠. 근데 한 번은 패스지 순서를 바꿨는데 한 번은 패스지 A가 좋고 한 번은 패스지 B가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퀄이잖아요. 그랬을 때는 그냥 이퀄 점수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몇 번 이겼는지를 점수를 내가지고 이 도큐멘트에 대한 점수를 매기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또 PRP 이 베리언트가 여러 개가 있는데, 얼페어는 두 개씩 짝지어가지고 다 그냥 비교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서 이 인풋 오더링에 대한 인센시티비티 그리고 이 심플리시티가 있으니까, 이거 뭐냐면 다 이게 인풋 오더링에 대해서 별로 안 타겠죠. 왜냐면은 이 두 개가 다 비교가 돼 보니까, 두 번 다 해보니까, 그리고 간단한 방법이죠. 얼피어는 대신에 높은 컴퓨테이셔널 코스트를 보이고요. PRP 소팅 같은 경우는 뭐 힙소트 같은 걸로 이 이피션시를 조금 효율성을 좀 더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PRP 슬라이딩 K 같은 경우는 뭔가 버블 소트랑 비슷하게 한번 훑는데 이런 식이거든요. 한번 훑어요. 싹 이게 A가 더 좋은 거네. A가 더 좋았을 때 얘기입니다. 딱 바꾸고 이렇게 한번 훑는 거죠. 이 한 번 훑는 거를 K라고 이 한 번씩 훑는 거를 K번 반복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랄까, 여기서 말하기를 5의 N 혹 5의 N만큼의 컴퓨테이셔널 코스트를 들면서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포인트 와이즈나 리스트 와이즈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게 필요하고 뭐 칼리브레이션이 필요하고 하는데, 페어와이즈 같은 경우는 칼리브레이션은 필요 없고 둘 다 지원되면서 이 컴퓨테이셔널 코스트도 기존과 뭐 유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이 PRP 같은 경우는 오픈소스 LLM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고, 뭔가 커머셜 API가 뭔가 필요 없다. 왜냐면 더 성능이 어드밴스드 하기 때문에. 그리고 파인 튜닝도 필요 없고, LLM을 사용해서 랭킹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배리어를 낮춰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래디셔널 어프로치보다 더 좋다, 페이버러블한 프로퍼티들이 있다. 그래서 비교를 해서 뒤에서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데이터셋은 TRECDL 데이터셋이라고 합니다. 이게 뭔가 컴피티션 같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데이터셋을 주는데 각각 이렇게 쿼리들이 있을 때 사람이 되게 일일이 릴리번스 어노테이션을 잘 해놨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8.8 밀리언의 패세지들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뭔가 사람이 잘 이렇게 어노테이션을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탑 100 패세지를 BM25에서 갖고 온 것을 리랭킹해서 가지고 한번 이 테스트를 해보겠다. 그리고 PRP 베리언트들을 다 사용을 했고, 그리고 LLM 다른 것 같이 플랜티5 이제 크기 따라 3B, 11B, 20B를 각각 사용을 했고, PRP 베리언트는 모든 걸 사용한 거죠. 그리고
슈퍼바이즈드, 언슈퍼바이즈드 어프로치들이랑 비교해 가면서 뭔가 성능에 좋음을 유효성을 보이겠다. 슈퍼바이스드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슈퍼바이스드 랭커들이죠. 버트를 사용한 것들 그리고 그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을 사용한 것들 그죠? 두 번째 언슈퍼바이스드 같은 경우는 그 UPR 이게 포인트 와이즈 방법이고 RG도 포인트 와이즈 방법이고 얘는 이제 리스트 와이즈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그죠? 근데 여기서 이 랭크 GPT 같은 경우는 GPT 모델 기반으로 이제 프롬프팅이 되어 있었는데 그게 뭔가 이 플랜티5랑 UL에 안 맞아가지고 좀 이렇게 프롬프트를 조금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제 이벨루에이션을 한번 이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메인 리절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PRP가 얘네들이거든요. 얼페어랑 슬라이딩 10이랑 슬라이딩 10은 10번 이렇게 돌렸다는 거죠. 했을 때 이 플랜 UL2 20B짜리 모델이 이 TRECDL 2019 버전 20 버전 이렇게 했을 때 19 버전 같은 경우는 이 랭크 GPT가 제일 좋았는데 GPT-4예요. 그리고 이 사이즈가 되게 파라미터 사이즈가 되게 크죠. 근데 그에 비해서 비교적 적은 사이즈로 엄청나게 가까운 스코어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큰 모델을 제외하고는 그래도 괜찮은 스코어가 나왔고 20년도 버전 같은 경우는 더 이 랭크 GPT보다 더 좋은 성능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커머셜 LLM보다 더 좋은 성능이 나왔다. 그리고 이 랭크 GPT를 아웃퍼폼한 경우도 있고 텍스트 다빈치 그리고 GPT 3.5 이런 것들을 넘는 경우도 있었다. 그죠? 얘 같은 경우는 아니긴 한데 여기에 넘는 경우도 있었네요. 어쨌든 되게 그래서 효과가 좋다. 적은 모델로서 이 커머셜 모델을 훨씬 더 큰 사이즈를 이겼으니까요. 그리고 이 모델 사이즈를 뭐 바꿔보고 3B도 있고 11B도 있고 20B도 있고 했는데 이거를 비교했을 때 기존의 것들을 이거 얘 기준으로는 그죠? 다 이겼어요. 못 이긴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이 PRP가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피션시 측면에서 이 슬라이딩 윈도우가 5의 n의 이 시간 복잡도라고 얘네가 주장을 했잖아요. 근데 5의 n으로 하더라도 성능이 가장 이제 좋았고 뭔가 이 슬라이드를 하더라도 얘는 별로 안 좋았네요. 슬라이드를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로버스트한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PRP가 이 작은 모델로 훨씬 더 큰 모델을 이길 수 있고 거의 소타의 랭킹 카패빌리티를 갖고 있다. 그리고 이 슬라이딩 윈도우를 얘네가 서제스트 했는데 그게 성공했기 때문에 뭔가 프리티컬한 어플리케이션이 가능하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티컬하다는 거는 컴퓨테이셔널 코스트 측면이겠죠. 컴퓨테이셔널 이피션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뭔가 이 LLM을 이 인포메이션 리트리벌 태스크에서 사용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똑같은 태스크인데 이 BEIR 데이터셋에서 해본 거예요. 다양한 이제 도메인에 다양한 이 데이터셋들이 포함되고 있는데 이 NDCG 10 이 퍼포먼스를 한번 재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PRP 템플릿, 프롬프트 템플릿 같은 경우는 TREC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까 unsupervised LLM 모델 메소드는 똑같고 그 타르트 뭐 이런 것랑 몇 가지 이제 새로 베이스라인들을 추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GPT 시리즈는 뺐대요. 뭐 비싸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언급하기로는 GPT 시리즈 같은 경우 너무 크고 실제 리얼월드에 맞지 않는 컴퓨테이션 코스트가 있기 때문에 뭐 비교하는 게 무의미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긴 했었는데 어쨌든 얘가 보여주고 싶은 거는 이 PRP 로버스트하다 이런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 다양한 도메인의 다양한 태스크에서도 이 PRP 플랜 UL2 20B짜리로 한 게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다는 거죠. 심지어는 여기 나왔던 물론 훨씬 더 작은 사이즈긴 하지만 슈퍼바이즈드에 비해서도 더 좋은 성능이 나오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 4.2% 정도 더 앞서면서 랭크 T5를 이겼다. 랭크 GPT 솔루션?
여기 있네. 아, 얘도 이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 랭크 GPT를 뭐 7개 데이터셋에서 이겼고, 소타 랭크 T5도 이겼고, 7개 중에서 5개 데이터셋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작은 모델로도 이런 컴피티티브한 리설트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몇몇 개는 심지어 랭크 GPT 이 154비짜리도 이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 실험의 의미는 이제 다양한 태스크에서 검증을 해서 로버스니스, 어댑티빌리티 그리고 스케일러빌리티를 한번 체크해보고 싶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나 이 PRP가 훨씬 더 컴팩트하고 액세시블한 LLM 모델로 뭔가 구현 가능하기도 하고 더 효율적이고 퍼포먼스도 잘 나왔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6번부터는 분석인데 로버스트니스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뭐냐면 이 PRP가 얼마나 이 인풋 오더링에 센시티브한가를 보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BM25를 뒤집은 거 하나 그리고 원래 거 하나, 그러니까 원래는 가장 연관 있는 것부터 쭈르륵 있었다고 하면은 연관 있는 게 제일 위에 있으니까 굳이 이렇게 막 밑에 있는 거 오히려 끌어올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그냥 인버스 되지 않은 기존 게 더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는데 이 랭크 GPT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 인풋 오더링에 센시티브하죠. 근데 우리의 이 PRP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로버스트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PRP가 인풋 센시티비티도 더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스코어링과 제너레이션 방법이 있다고 했는데 두 개가 과연 얼마나 스코어가 다른지, 왜냐면 얘가 또 주장하고 있는 것 중에 제너레이션과 스코어링 두 개 다 효과적으로 랭킹을 할 수 있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보니까 두 개 다 성능이 별로 차이가 나지 않고 잘 비슷한 성능을 보이면서 얘는 좀 차이가 났네. 네, 랭킹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딩 윈도우와 관련해서도 얘네가 이제 어떻게 이 슬라이딩 윈도우를 조절하고 뭔가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또 해놨다고 합니다. 어펜딕스 A를 보면 될 것 같고요. extendability 같은 경우는 얘가 지금 PRP가 좀 더 복잡한 이 프롬프트를 만들거나 추가적인 데이터로 학습하게 됐을 때 더 퍼포먼스를 늘릴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unsupervised 된 뭔가 일반화 성능 자체로만으로 이렇게 테스트를 해봤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고 이 커머셜과 오픈소스에 둘 다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댑터빌리티 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가 또 이 리프로덕티빌리티 측면에서 제이슨 포맷으로 이 메타데이터라든가 이 리설트를 다 공개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벨루에이트 된 데이터셋과 이렇게 피처 워크를 도울 수 있는 것들을 이 논문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죠. 리프로덕티빌리티를 그죠? 보장해주기 위해서 공개하겠다. 그리고 코스트와 이피션시를 고려해야 되는데 코스트 이펙티브니스와 이피션시, 지금 이 커머셜 LLM API에 의존하는 것이 굉장히 비싼데 이 PRP 베리언트들이 뭔가 그런 것들을 줄여줄 수 있으며 이 LLM 랭커를 디슬레이션 해가지고 뭔가 또 사용할 수 있지 않겠냐, 뭐 액티브 러닝이나 뭐 그런 걸 통해서 이 LLM을 뭔가 퓨처적으로 LLM 콜을 줄일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코스트와 액세시빌리티 그리고 퍼포먼스를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릴레이티드 워크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랭커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요. 어떻게 이 LLM 랭커까지 등장하게 됐는지, 뭐 버트도 사용하기도 했고 T5로 사용하기도 했다가 점점 이렇게 LLM도 등장하고 강력해지면서 unsupervised 메소드로 LLM을 사용해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최근 트렌드는 파인 튜닝하거나 이 블랙박스 LLM을 디스틸레이션 하는 건데 얘는 unsupervised에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들의 연구와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면서 이 LLM의 능력을 인포메이션 리트리벌에서 확인해 보는 것이 그죠, 뭐 괜찮은 뭔가 요즘 등장하고 있는 새로운 그죠 어프로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텍스트 랭킹까지 얘네가 쓰게 되는 그 길을 밝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템포러리 메소드랑 비교했을 때 이 최근에는
LLM을 트레이닝 데이터를 제너레이션하는 데 만들거나 뭐 쿼리를 어그멘트하거나 다운스트림 모델을 서포트하거나 이런 측면에서만 쓰였는데, 얘는 이 PRP 같은 경우는 다이렉트 유즈했다 이런 얘기고, 다양한 다른 워크들을 이용하면서 이그젬플을 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LLM을 옥실러리 툴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다이렉트하게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PRP 같은 경우는 간단하고 다이렉트한 페어와이스 프롬프팅을 통해서 복잡한 태스크인 태스크 랭킹을 해결할 수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고요. PRP가 소타 파인튠드 모델들과도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효과적이고, 블랙박스 LLM에 의존해서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RP 방법이 LLM 베이스드 랭킹에서 다 작은 오픈소스 모델로도 네 그죠 성능을 보였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이 잠재력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어프로치들과 이 PRP를 비교했을 때 이 페어와이스드 컴프레션이 이 AI에서는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데 이 페어와이스 같은 경우는 리커멘더 시스템에 쓰이거나 뭐 제너레이티브 아웃풋 이밸루에이션에만 쓰였는데, 얘네가 이제 페어와이스를 랭킹 시스템에 네 갖고 왔다는 거죠. 그리고 뭔가 익스텐시브한 데이터나 파인 튜닝이 필요 없었다. 뭔가 이런 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아봤던 PRP는 PRP를 통해서 LLM의 테스트 랭킹에서도 사용될 수 있다고 이렇게 처음으로, 솔직히 처음까지는 아니죠. 포인트 와이즈랑 리랭킹이 있으니까 뭔가 페어와이즈 컴프레션을 사용해서 LLM을 이제 랭킹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거고요. 에펙티브니스가 다양한 측면에서 보여줬죠. 에펙티브니스 있으면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벌사틸리티하고 액세서빌리티, 뭔가 되게 다양하고 접근 가능한 오픈소스나 모더레이트 사이즈로도 충분히 효과적이다. 이 뭔가 독점되어 있고 뭔가 큰 모델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이고 실제 사용 가능하다. 이 슬라이딩 윈도우를 사용했을 때 O의 N 그리고 제너레이션과 스코링을 모두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실용적이고 효율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인풋 올더링도 인센시비티하다. 그래서 기존 LLM 베이스드 랭킹 메소드보다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는 이 GPT 모델들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얘네가 얘기하기를 오픈소스 LLM에서 특히 포커싱을 했다. 왜냐면 GPT 모델은 뭔가 이미 잘하고 그죠? 여기서 강조하고 싶었던 거는 액세시빌리티랑 어댑티빌리티랑 뭐 그런 것들이 였잖아요. 그러니까 오픈소스 모델에서만 조금 더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강조가 되어 있는 그 실험을 주로 한 모습이고, 뭐 해볼 수도 있겠죠. 근데 해봐도 딱 봐도 잘 나오니까 예, 작은 모델 잘 되면 큰 모델 잘 되는 거니까. 그리고 엠피리컬 포커스, 엠피리컬하게만 증명이 돼서 왜 이게 더 잘 되는지는 그죠 뭔가 증명이 안 된 거고, 노이시 컴패리슨 뭐 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 뭔가 그냥 임페리컬하게만 증명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리미테이션이다. 그리고 데이터 리키지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리키지가 실제로 앞에서 사용했던 것 중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플랜 T5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런 경우가 있었지만, 그래도 다른 메소드들도 똑같이 데이터 리키지가 있는 상황에서 비교했기 때문에 공평하게 최대한 비교가 된 것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LLM을 통해서 그 도큐멘트 혹은 텍스트를 랭킹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LLM을 IR 태스크에도 활용하려는 그런 움직임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